가변식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지금 약 한 바퀴 반만 돌았고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굉장히 안쪽으로 유턴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유턴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안쪽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그걸 기반으로 한 주행 안정성, 이 부분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하고 패밀리카로도 여유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모터스 서초현시장 영업 1팀의 유재선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1년 동안 X7 40i M 스포츠 6인승 모델을 탔었는데, 패밀리카로서의 X7 40i의 장점, 단점, 그리고 BMW 영업 직원으로서의 X7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 첫 영상인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타본 결과, 일단은 앞에 보시면 커다란 키드니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눈에 띄실 거예요. 전면 디자인은 일단 굉장히 웅장합니다.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국산차, 국내 차량으로 따지자면 카니발보다는 오히려 폭이 좀 좁은 편이고요. 국내 차 중에 팰리쉐이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X7을 타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아마 주차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큰 차량이기는 하지만 주차에서 국내 차량들보다 단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슷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점도 있지만 이걸 또 보완하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격 제어 주차인데, 저도 이 차량을 타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BMW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원격 제어 주차라는 게 있는데요. 원격 제어 주차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작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제가 수평으로 맞추면 많이 꺾어야 되네요. 운전자가 이걸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차량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 차가 주차되어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이 제가 나와져 있는 공간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안전하게 차를 외부로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차량에 탑승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발 모션으로 해서 차키를 소지하였을 때 트렁크를 열고 닫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버튼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치우지 않았는데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저는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실은 시트를 3개만 사용을 하고, 뒷좌석의 두 공간 자체는 아예 그냥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트렁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램쉘 테일게이트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트렁크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200kg 정도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올라가서 앉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여기 앉아서 풍경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즐겁게 차량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이동을 할 때는 버튼을 통해서 6인승으로 바꾼 뒤에 함께 대가족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패밀리카로서의 X7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열로 이동을 했고요.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가 많이 앉는 공간인데, 뒤쪽에 보시면 팔걸이가 일단 편하게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독립형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 아이도 굉장히 편하게 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알칸타라 베개가 있어서 기대서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기대서 쉬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고속 충전 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열선이라든지 속도 조절, 풍향 조절, 온도 조절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트 색깔은 타르투프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1년 동안 차를 탈 때마다 좀 산뜻한 느낌으로 많이 차량을 탔었어요. BMW X7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높낮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로 4cm, 아래로 4cm 조절이 가능하고요.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그리고 네온 컵홀더가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음료를 드신다거나 조금 더 따뜻하게 음료를 드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승을 하면서 BMW X7 플래그십 SUV가 어떤 운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시승을 나온 이유는 BMW의 가장 큰 장점이죠. 드라이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BMW의 일반 차량에는 없는 옵션입니다. 플래그십 중에서도 고가 라인에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고 하거든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그리고 ARS라고 하죠.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ARC, 액티브 롤 컴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위성 신호를 통해서 방지턱을 확인하고 미리 감쇄력 조절, 서스펜션의 감쇄력 조절을 하는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ARC 같은 경우는 제 차량 옆에 큰 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풍압을 견디고 흔들림 없이 유지해주는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 지나가면 쿵 흔들리는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BMW X7에서는 느껴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RC라는 옵션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ARC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ARS라고 하거든요. 롤링을 잡아주는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지능형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너 틀거나 주행하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무게 중심을 획기적으로 잡아가지고 승차감을 극대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차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큰 차들의 불편한 부분이 유턴을 하거나 코너를 틀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보조장치인데 3차선이 있는 도로인데요. 일반적으로 5180mm라는 전장을 가진 이 차량이 유턴을 하기에는 조금 좁은 도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자체가 이 회전 방향을 줄여주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신호가 바뀌면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신호가 이제 바뀌는데요. 핸들 한번 찍어주시면 가변식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지금 약 한 바퀴 반만 돌았고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굉장히 안쪽으로 유턴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유턴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안쪽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ARS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양옆을 기울임이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갔었고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2.5도 정도 안쪽으로 돌아가주면서 훨씬 더 작은 회전 반경으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속에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동성이 훨씬 탁월해지고요. 주차나 유턴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편해집니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적게 돌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조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BMW X7을 고려하시는 운전자분이시라면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셨을 때 전부 다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1년 동안 타본 X7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장점은 같이 보셨듯이 일단 압도적인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그걸 기반으로 한 주행 안정성, 이 부분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하고 패밀리카로도 여유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량 크기 말씀드렸지만 적응 자체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차량과 비교해봐도 너무 커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국내 대형 SUV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플래그십 SUV에서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향상된 연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은 그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차량을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브랜드의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가성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X7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7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서초현시장 방문 주시면 같이 타보면서 BMW X7의 장점을 안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